두산 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신다면 일시정지해서 주고 이런 글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린 게 최근에 두산 LBT 관련해서 21,000원과 19,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좋다고 멤버십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산 LBT를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전문가다 보니 이런 내용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두산 엘리베이터의 한국항공우주, 넥스틸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주도주 역할, 어느 정도로 하는 표현은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생기면서 박스권을 세게 돌파한 종목들인데, 그게 이제 향후의 내러티브와 계속 될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LNG라든지 원자력, 그리고 항공우주, 방산, 그리고 조선,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들을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이런 폭락장이 왔을 때는 항상 대형주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0%대의 하락, 그리고 이제 소형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0%대의 하락이 중요한데요. 현재 보시면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보시면은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게 방위비 분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한 사안들을 지금 다시 재조정하자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급등 후에 급락으로 바뀌었습니다. 두산 엘리베이터는 다시 한번 찾아온 매수 기회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도 있었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 엘리베이터를 보실 때 당연한 얘기지만 급락할 때 매수하셨던 분이 결국 수익이 나는 겁니다. 급락할 때 매수하신 분들이 보시면은 매수하고 나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한 10%의 하락이 추가로 나온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올라갈 주식을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저 고점에서 급락한 초기가 아니고, 이 고점에서 급락하는 초기가 아니고 급락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쵸? 급락했을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것을 대형주 기준으로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30%대 후반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2만원이니까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는 21,000원과 19,000원 사이에서, 그러니까 2만원에 매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11만 8천원 매수를 강조했고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엘리베이터 과연 매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원자력 천연가스 부분은 탑픽인데, 이제 사실 2020년도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AI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국 전력이고, 전력을 많이 쓰려면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결국 원자력 아니면 천연가스, LNG를 통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존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엘리베이터는 결국에 이제 민주당의 당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리스크가 뭐냐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 이제 최근에 그 민주당의 어떤 이제 정치인이, 제가 이제 뭐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고, 탈원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을 지금 다시 물론 이제 뉴데일리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의 이제 언론지긴 하지만, 탈원전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했던 어떤 인물을 영입했는데요. 그게 이제 조금 저는 리스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께서 과거에 탈원전을 선봉장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탈원전을 한다는 거는 죄송한데 되게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샘 알트만이 오클로 투자했고, 지 베로노바, 그리고 이제 SMR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티커가 SMR인데 뉴스케어 파워 같은 경우도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도 원자력이 먼저 반등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정책적으로 만약에 원자력 탈원전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바보 같은 행동이고 그럴 일은 없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는 장기적 관점에서 민주당에서 결국 당론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당론 변화를 통해서 이 두산에너비티는 이제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면은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18,000원 라인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도 보시면 마이너스 10% 대회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항상 이제 지지돼야 정상인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하락이 추가로 나오는 게 이 개별주의 특성이니까요. 그러니까 18,000원 내외, 17,000원, 18,000원까지는 추가로 또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노이즈가 생긴다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재명 싱크탱크의 3,000명 러시다에서 K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방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드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점 참고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두산에너비티는 장기적 관점에서 원자력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두산에너비티가 2020년부터 해서 거의 그쵸? 10배 가까이 10배, 15배 올랐는데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그러니까 최근에 기존 고점이 3886원 39,900원 아주 미세하게나마 고점을 돌파했고 이 상황에서 최근에 목표 주가가 4만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두산에너비티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에너비티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분야의 파운드리다 해서 국내 유일 원자력 발전소 1차 개통 주기기 제조사 그래서 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제가 알기로 두산에너비티가 원자력 비중이 한 30% 내외인데 지금 두산에너비티와 기존의 이제 BHI 같은 게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원자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 저는 이제 두산에너비티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현대건설 같은 게 지금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한번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산에너비티를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두산에너비티, 한국항공우주, 넥스틸 이런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는 과정이 인상적인데 다만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두산에너비티는 반등을 못하지만 넥스틸은 오늘 알래스카 LNG 관련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크게 반등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어요. 그 신호는 무엇이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아.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사인앱소프트라는 기업은 매출이 24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영업이익률 50% 그리고 ROE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알짜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은 500억뿐이 안 되지만 근데 여기서 보시면 EPS가 어닝 퍼셰어 어닝은 이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2만원 내외의 상승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13,000원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거래 대금이 지금 아직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베이스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지셨는데 물론 이제 베스트 케이스도 따로 있겠지만 우리가 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베이스 케이스 국면은 이제 블랙맨드의 신용등급 강등, 중국발 조정 이런 거와 비슷한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면 S&P 500이 기본적으로는 4,600과 5,500 그러니까 이제 4,600 제가 이제 다우가 36,000 나스닥 14,600을 이제 최근에 4월 7일에 딱 찍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36,000이 그 부근에 왔고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하면 제가 찍어드린 위치보다도 더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물론 이제 하락할 때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잠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시나리오를
역사상 빅스 40을 상회했던 시기가 1990년 이후에 6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롱텀 캐피탈 이제 파산 사태, 닷컴 버블,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신용 등급 강등, 그리고 차이나 쇼크, 팬데믹, 위로위기, 그런 식으로 6, 7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다 살펴보면은 결국 그때마다 엄청난 매수 기회를 만들었는데, 단기로는 역시나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최근 사례로 보면 팬데믹 못지않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팬데믹 때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은 팬데믹 때도 최근 저점인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한번 하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5월에 추가로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아예 못 벌 수도 있어요. 왜냐? 6월에는 FOMC가 있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안 좋은 얘기만 잔뜩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로만 반응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큰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1930년대, 그러니까 대공황 사태랑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도 아실 정도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제 위기라는 거를 계속 얘기한다는 것도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기가 왔는데 무슨 위기를 얘기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제2의 IMF 온다 얘기했는데, 죄송한데 체감으로는 이미 IMF예요 지금. IMF 때 우리나라가 이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됐었던 거지, 지금은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인건비는 엄청나게 올라갔지. 이제 사실 소주성 제가 볼 때 소주성 정책 굉장히 제가 볼 때 한 20년 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주성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맞았었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선동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데, 어떤 정권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맞았는지, 아니면 소주성의 정책, 그러니까 일반 이제 인건비를 빠르게 올려준 게 맞았는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조금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았던 건지, 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훨씬 맞았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업들이 조금 돈을 제대로 벌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이게 이제 고용 효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뭐 자꾸 워라밸 얘기하고, 지금 이제 워라밸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꼰대 같은데, 지금 사실 20대들이 더 싫어합니다. 20대들이 뭘 싫어하냐? 지금 자꾸 인건비 올려주고 이거를 20대들이 더 싫어해요. 더 싫어합니다. 사실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준. 소주성.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실기를 범했었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 뭐 누구 대통령 옳다 나쁘다 얘기하기보다 최근에 세 명의 대통령이 다 저는 별로였다. 대통령 욕하면 안 되는데 죄송한데, 상당히 정책적으로는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데 또 이제 남의 얘기 잘 안 들으니까 그게 문제였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보시면은 통화원금이 30% 줄었는데 지금은 통화 유동성 장세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제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보시면은 오늘부터 시간에서 보면은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코스닥 이런 레버리지가 사실은 돈이 언제 들어오기 시작할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실이 보시면은 결국에는 반등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는 거고, 최근에 시장에서 급락이 급등 후에 급락하고 이게 여기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시원하게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나온다. 제가 휴스티 같은 경우 5,500에서 5,000 사이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떨어졌다고 연락 오신 분들 많은데 오늘 반등했다고 또 가입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뭐예요? 당연히 추가 상승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기서 안 바뀌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 분석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넥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 위아래로 다 합치면 20% 내외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가정하에서는 마이너스 20% 내외에서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반등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와요. 넥스트, 휴스트, 세아제강, 지주 이런 종목들이 다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흐름으로 알래스카 LNG 내러티브로 올랐는데 오늘 보시면 화성밸브, 하이스트 특히 하이스트 같은 차트는 뭐 저는 사실 그냥 단기로는 한번 여기서 바로 급등해야 정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종가로 자꾸 여기를 왜 지지할까요? 당연히 지금 여기가 깨지고 내려와야 정상인데 안 깨지잖아요. 이제 깨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정책 리스크로 이제 폴리시 메이커들이 만약에 원자력을 탈원전을 하겠다 자꾸 뭐 이상한 얘기 하면은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죠. 저는 왜 이상한 얘기라고 하냐면 원자력은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는 미국에서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뭐 탈원전 얘기하고 이건 정말 틀린 얘기고 보시면은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테마주들도 만들어지겠죠. 분명히 굉장히 이제 큰 상승을 만들 드론 관련주도 한번 멤버십에서 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넥스틸이 비슷한 그림을 만들었고 넥스틸은 아무래도 스몰캡이니까 마이너스 40% 내외에서 하락을 마무리를 짓고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보시면은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건데 이런 종목들 중에 쉬고 있으면서 엄청 향후에 신고가를 가면서 더 오를 만한 종목들을 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 세계 산업 중에 쇼티지이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선박 엔진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선박 엔진 관련주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CCL이라는 이제 유리 기판이 아니고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 거기에 이제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전자사업부고 두산은 사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기업은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예전에 제약바이오였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죠. 근데 전력 인프라는 미국 관세 영향권을 있고 영향을 심하게 받다 보니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빅스 지수가 급등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더 큰 하락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여기서 용기를 안 가지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바로 다 사라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2400 이하에서는 코스피 PBR이나 선행 PER과 후행 PBR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후행 PBR이 이미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익은 다소 하강하지만 침체는 피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침체는 피하는. 만약에 근데 이제 침체로 간다면은 어닝 리세션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가 이게 워스트 시나리오인데 워스트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이제 4,300을 한 번 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당연한 얘기지만 5,000에서 5,000북에서 4,300이 터치하려면 마이너스 뭐예요? 15%까지 엄청난 폭락이 일시적으로는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워스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이 유동성 장세로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제2의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여기서 뭐 10배 아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0배 가고 뭐 시젠도 뭐 10배 20배 가고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부터 주도주를 보면은 결국에 이제 시젠이 먼저 크게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관세 영향이 없거나 관세 내러티브가 있으면서 굉장히 큰 수익으로 실적으로 바뀔 만한 종목. 그러면서 시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가 되니까 카카오, 뭐 알스포트,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22년을 거쳐서 23년에는 뭐예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22년에는 시장이 엄청 안 좋았죠. 그렇죠? 근데 엄청 안 좋았을 때도 보면 에코프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2,500에서 뭐 10배 갔다고 여기서 뭐 그냥 폭락 나온 게 아니고요. 결국에 이제 돈을 이제 앞으로 잘 벌 회사를 산다는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종목도 마이너스 60% 찍은 다음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돈을 많이 벌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력인프라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하나그룹도 이번에 한번 올랐는데 이게 뭐 끝일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에로스페이스 말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OP 최대치로 보면은 이게 이제 5천억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 5천억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2배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벌써 3배를 컨센서스를 해놨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할까? 영업이익이. 이거는 쇼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작년 24년 4월 19일부터 말씀드렸는데 24년 4월 19일이 언제였냐? 이때였습니다. 이때. 그렇죠? 이때였어요. 이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 그러면 지금 4천억 기준으로는 당연히 시가총액이 뭐예요? 뭐 4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예요? 지금 1조 8천억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폭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폭등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바로 폭등이 안 바뀌더라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대의 흐름은 지금 조선, 그죠? 이제 방산, 그리고 뭐예요? 뭐 원자력, 두산에너비스도 나쁘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스몰캡으로 보면은 선박 엔진, 그리고 뭐예요? 뭐 드론 정도 보셔야죠. 우리가 방산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로봇 산업과 같이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관심 갖고 보시면서 지금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읽어야 돼요. 역사란 무엇이냐? 항상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늘어나요. 근데 두산에너비티가 과연 실적이 늘어날까에 대해서 실적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배팅 들어가시는 거고, 실적이 안 늘어나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원자력은 잘못될 거야 그러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18,000원 이하에서 들어가시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단기로는 뭐 화성밸브 같은 이제 화성밸브 말고 이제 하이스틸 같은 종목이 바로 급반 휴스틸 이런 종목이 바로 급반동으로 바뀌어야 정상인데요. 이런 점 참고하시고, 엔터 쪽이 아무래도 굉장히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데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성장이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죠. 앞으로 이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중요한 핵심은 오늘 급락이 나온 게 핵심입니다. 그죠? 노머스, SM, 하이브. 이 중에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된다. 저는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한령 해제되면 저는 사실 가장 크게 올라갈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보시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들이대는 거고, 그죠? 영업이익률도 높고, 그죠? EPS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 생각해 보면은 PER 뭐 30배 정도는 생각해야 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보면 한 6만 원 내외가 될 수 있는 건데, 그죠? 시가총액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1조는 능이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노멀하게는 저는 하이브 좋다고 봅니다. 하이브 제가 여기서 20만원 이하에서 사면은 BTS 모멘텀이 생기니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기서 다시 뭐 위로 이제 4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관세 영향도 없고, 엔터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침체가
있었더라도 1개월 동안 이제 추가 하락이 S&P 500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보시면은 침체가 있더라도 6개월 후에는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이 있었다라는 점. 이런 점 참고하셔서 지금 이제 두산에너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3배, 4배 올라갈 종목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몰캡에서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성광밴드에 대해서 뭐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13,000원에 트럼프 대통령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크게 성장할 산업, 크게 올라갈 종목 이런 종목을 잡아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 멤버십 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